뉴스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세계 질서의 변화를 잊지 못한 채 혼미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식 임무를 수행하는 날이 결정됐습니다. 소위 트럼프 2기가 시작됐다고 말이죠. 그는 1기 때 유명한 정치 목표를 제시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랬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제일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마가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메이킹. 미국을 마가.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럽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표현이죠. 바꿔 말하면 국제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독자적인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나라는 언제든지 관세라는 보복으로 나라를 흔들어 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 무섭죠. 그는 원래 부동산업자입니다. 모든 정치 질서를 사업적 영역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성장 과정이 그러니까. 그리고 1기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토나 우리나라 같은데 소위 방위비 분담을 미국 2% 이상 하는데 왜 너희들은 1% 미만에 있느냐. 그러니까 5%까지 끌어올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전례가 폴란드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방위협약에서 폴란드 정부가 방위비를 5%까지 내겠다고 미국에 서약을 했어요. 그런 질서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 질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무역 질서에서 상호 간에 이익을 전제로 하는 질서라기보다는 무조건 미국의 군사적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들, 또 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들 모두가 자기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미쳤던 것이 주한 미군 주둔비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지금 5조 달러까지 그렇게 올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취임한 지가 불과 오늘 3일째 되는데 중국의 관세, 모든 중국이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 10%를 물렸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중국이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멕시코나 카나다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의 의식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무역이라는 질서 속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마약을 생산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매기고 전체 물건에, 그리고 바로 인접 국가인 멕시코와 카나다까지도 관세를 25%까지 물리게 해서 자기 나라 국민의 안전, 생명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리고 세계 질서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소위 인터내셔널이라는 질서, 소위 우리가 세계화, 인터내셔널이 세계화, 대쇼이니까 그 질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자 협상 질서 아닙니까? 다자 간에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질서에 순응해 가면서 금융, 자본, 무역, 통상 모든 걸 그 질서 속에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양자 질서로 하자. 누구 나라와 1대1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것도 미국 이익에 우선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미국식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제일 우리 관심사 중에 관심사는 미중 패권 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미중 패권이 트럼프 때 시작됐지 않습니까? 2018년.
그런데 제2기가 시작됐어요. 어게인, 다시. 그럼 미중 패권은 더 강화될 겁니다. 벌써 10% 관세를 다 매겼잖아요. 그래서 한반도가 어느 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전략기지죠, 우리나라는. 대륙이 해양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있고, 또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올라갈 때 그 갈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중 간의 패권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면 시진핑이가 중국 몸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만 통일을 약속했어요. 그것이 군사적 통일이든 정치적 통일이든. 그런데 대만 통일이 어떤 형태로 보든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가해요. 그러면 대만 해협이 봉쇄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역의 상처가 옵니까?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역은 전체 무역의 80%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류, 석유, 에너지라고 말이죠. 근데 거기서 군사 충돌이 일어났다. 우리 평택에 주둔한 미군이 안 갈 수도 없고, 당연히 가고, 우리는 동맹국가예요.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리스 시대, 히랍 시대죠. 이 전략가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책 한 권을 내놨어요. 그 책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오랜 역사 속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했어요. 그 이론에 의하면 전쟁은 반드시 패권 쟁탈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20여의 세계 격변을 쭉 분석해 본 결과 16번 내 18번에 걸쳐서 패권 때문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패권이란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로는 팍스, 평화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팍스 로마, 이태리 반도가 세계를 주도하던 소위 유럽 중심의 질서, 그것이 팍스 로마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 법이 곧 세계법이에요. 그만큼 한 5세기 동안 영향을 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9세기 거치면서 영국 시대가 와요. 그것이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예요. 영국의 유니온잭이라는 깃발이 세계 도처에 휘날려요. 대서양 태평양 문명을 주도했어요. 근데 1, 2차 대전 겪으면서 어느 날 자연히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넘어가요. 2차 대전이 끝나던 1945년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 4분의 1이에요. 그만큼 미국은 국가적 부를 축적했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태평양의 미국 시대가 열린 거예요. 대서양을 끼고 있지만은. 근데 이번 트럼프는 드디어 미국의 황금 시기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미국의 영토를 넓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토를 어떻게 넓힌단 말이냐? 바로 저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린란드는 사실상 덴마크 영토입니다. 근데 덴마크로부터 손을 떼게 하고 미국이 사들이겠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미국이 남미로 연결되는 대륙 때문에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길이 100길로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의 멕시코만 밑에 파나마의 대륙을 운하로 만들어서 길을 여는 거예요. 이제 지난 지미 카터 대통령 때 그 운영권 전체를 파나마에다 양보해 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그 미국이 양보한 파나마가 사실상 운영 주도권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중국 관할로 넘어갔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 아메리카만으로 바꿔버렸어요. 대서양이죠. 이렇게 미국은 지금 엉뚱한 세계 질서를 뒤흔들어서 WTO 체제도 흔들어버리고, 또 세계 기후협약, 미국이 제조 부흥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그 농민들, 일자리 잃어버린 노동자 농민들에 의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그 부패한 미국의 스스로의 자화상을 새로운 개척 시대, 소위 미국이 개척했던 그 시대 아메리카나 정신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윤리, 마약, 폭력 이런 것을 전부 신성한 성경적 가치에 둔 가정을 회복시켰다고 들고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세계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위험한 정책들이 중국의 시진핑의 엉뚱한 중국몽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처음에는 무역전쟁을 시작합니다. 관세전쟁이죠. 기술전쟁이 일어났어요. 반도체 전쟁이죠. 전기자동차라든지 인공지능, A1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기술전쟁이에요. 금명간 화폐전쟁으로 갈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사전쟁이에요. 그럼 기술전쟁 속의 한반도, 미국,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형으로 끼어있지 않습니까? 또 군사전쟁에서 한반도, 얼마나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까? 우리가 조선 말기에 고종이 청나라 세력, 일본 세력, 러시아 세력에 휘말려가지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일본 세력에 한반도를 내줘버렸어요. 그게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40년의 한반도예요. 일본이 식민지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래서 식민지인 대한민국의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와서 분쟁을 시작하는 건 사실상. 이게 분단이에요. 분단이 고착화예요. 50년 한국전쟁이 났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외가더에 9월 15일 인천 상륙에 의해서 다행히 이북 땅을 들어가서 통일을 눈앞에 두었어요.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공이 개입을 해요. 이게 전략적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정학적 가치. 한국전쟁을 휴전을 들고 나온 사람은 소련입니다. 왜 소련일까요? 한국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의 국제적 자국 이익 중심의 질서가 한반도에서 충돌한다 그러죠. 과거에 민주당 정부, 부시 이전의 카터 정부는 남북 관계를 투 코리아 팔리시라고 했어요.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서 분단을 고착시켜 놓고 미국의 맥도날드나 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이 편향되지 않도록 미국 중심의 질서에 들어가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중대한 변화입니다. 핵 보유를 안 했다는 데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비핵화예요. 근데 핵을 보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하고 만나서 뭘 하겠다? 스몰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 하노이 북미 정상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완전 딜 정책을 쓰려다가 노딜로 끝났어요. 핵을 완전 폐기하려고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미 지금 4년 세월이 흐르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몰 딜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핵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고 유엔 제재를 풀면서 북한을 완전 개방화, 자유화 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 부를 축적하도록 해주는 것이 미국과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라는 거 지금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당히 위험한 외교 정책이에요. 한국도 핵을 생산해야 된다는 단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미중 간에 일어나는 패권, 무역, 이거 대단히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상품들이 제한받을 수 있고 또 트럼프 정책에 의하면 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지고 우리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원자재를 다 사다 쓰는 나라에서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과거에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무질서한 질서 속에서 어느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나라의 운명을 맡기려고 했던 사대성 근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요즘 한남동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중국인들이 많이 끼어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대부분 사들였다느니 조선족 80만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방 주권, 선거권까지 갖게 됐다느니 개별 일이 다 있어요. 태양광 산업이 중국 산업으로 변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아파트까지 사고 금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주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난리예요. 또 중국인이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발각된 일도 있어요. 중국도 역시 주도권을 한국을 미국 편에만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중 세력을 만들려고 그래요. 옛날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중국이 은커머니 조선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 일리 있는 얘기예요. 중국이 태조 이성계가 혁명을 해가지고 고려를 조선으로 바꿨어요. 그때 조선 국호가 중국의 명나라가 저희들 말로 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한테 명나라가 뭐라고 욕을 했느냐, 두 가지만은 절대 금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조선 왕 머리에다가 황제나 천재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연호를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국사에 대해서는 황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자책봉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대사들이 행예를 지어가지고 중국 황제를 아련하고 거기서 재가를 받아와요. 참 비참한 거죠. 진짜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 왕후에는 아무것도 못 던졌어요. 그래서 고종이 황제란 칭호를 쓴 거예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게 중국의 고도의 식민 통치야, 정치 통치. 근데 우리 국민은 그걸 잘 몰라요. 중국이 얼마나 엉큼한 나라라는 걸. 물론 어느 나라든 엉큼하지 않는 나라 없어요. 그러나 중국 유독히 엉큼해요. 그래서 김정일도 김정은이한테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믿지 말라고.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진핑이 못마땅해요. 굉장히. 중국과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또 손짓을 해요. 어쨌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지리적 가치, 정적 가치, 이것을 두 국가의 완충지적 역할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친미파가 강화되기도 하고 친중파가 갈라지고 또 친러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주성을 갖자는 거예요. 좀 더 우리 한국인 시대를 만들자 이거예요. 차라리 그 큰 나라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고 세계 평화는 논리를 전개해서 대한민국 중심의 세계 문명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런 주도적 역할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혼미합니다. 차라리 딱 물갈이해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새정치 시대.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올라서는 우리나라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참 국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민족의 저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건국 정신 속에 들어있는 경천, 광명, 홍익, 이 사상이 바로 그런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공생의 사상, 공연의 사상, 공의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 이 가치관이란 거예요. 우리 국민 정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국민 정신이 혁신돼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쓰고 두 눈을 부릅뜨고 미중 패권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방치할 때가 아니에요. 조선조 시대 우리 일본 민비를 살해하고 조정이 어려워져서 피신을 자리가 없으니까 고종이 밤 몰래 고재기를 둘러쓰고 러시아 공관에 찾아갔어요. 그것이 아관파천이야. 일국의 국가 원수가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운명을 맡기고 있는 거야. 이런 처절한 시대가 다시 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치적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무엇이 국민이 미래로 가는 길이고 우리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길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분단 극복 그리고 천선민족의 가치 부활 우리 선민의 자질을 100번 발휘해가지고 세계 질서를 한국 중심의 문명권으로 지금 K-팝,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가 발행하는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다 보세요. 세계가 우리를 본받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라면, 김밥이 세계 시장을 휩들고 있어요. 왜 우리 사람들의 정치인들만 이렇게 낡아빠진 사고에 젖어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고요. 저걸 각성해서 자아각성해가지고 미래로 통일로 세계로 가는 대한민국의 문명시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각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한중, 미중 패권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